낙엽의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전기 에너지로 만들어지는 마법 같은 일. 환경을 생각하는 기계공학자의 마음에서 시작됐죠. 수지의 한계를 뛰어넘은 에너지의 다양한 변신. 펜토처 레이저로 혁신을 꿈꾸는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봄의 문턱을 눈앞에 둔 3월의 어느 날, 카이스트를 찾았습니다. 잘 안 타는 재료들이 좋을 것 같아요. 연구실이 아닌 교정에서 연구원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교정에 모여 뭔가를 찾고 있는 연구원들. 어쩐지 조금은 낯선 모습입니다. 교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지금 실험 재료 채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실험 재료길래 잔디 위에서 찾는 걸까요? 지난 가을 생명이 다해 떨어진 나뭇잎을 줍고 있는데요. 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낙엽일 뿐인데 꽤 진지해 보입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낙엽 아니에요? 낙엽인데요. 이 친환경 재료로 저희가 온도 센서, 습도 센서, 맥박 센서, 응력 센서, 마이크로 배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로 세계 최초 낙엽 배터리를 만든 김영진 교수입니다. 그의 연구실에는 재미난 물건들이 많습니다. 예, 이 부분들이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만든 전자 소자들입니다. 단순한 그림으로 보이지만 여기 새겨진 부분은 충방전을 할 수 있는 마이크로 배터리고요. 여기에 새겨진 패턴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 센서입니다. 언뜻 봐선 오래된 낙엽과 나무 조각에 지나지 않는데요. 네, 저항을 한번 측정해 볼까요? 예, 측정해 보겠습니다. 830옴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류가 흐르는 성질의 물체를 도체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동전과 같이 금속으로 된 도체에는 전류가 흐릅니다. 나무와 같은 부도체에 어떻게 전류가 흐를 수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나무는 부도체입니다. 하지만 그래핀은 전도체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그래핀으로 바꿀 수만 있으면 부도체를 전도체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핀의 첫 시작은 흑연이었습니다. 흑연에서 탄소 원자를 분리한 건데요. 육각형 벌집 모양이 퍼져 있는 결합 구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얇으면서 단단한 물질이죠. 예전에는 자연보호가 약간 옵션처럼 느껴지고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키워드가 그냥 약간 구호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그 비용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이 부분이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나 이렇게 성장률을 어느 정도 저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학이나 연구소들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남연구원님 패턴이 그렇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나무를 어떻게 하면 그래핀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레이저 빔을 움직여서 나무의 패터닝을 수행하게 됩니다. 먼저 컴퓨터에 패터닝할 도안을 디지털 이미지로 만듭니다. 극초단의 레이저를 이용해 미세 패턴이 만들어지는데요. 펜토초 레이저입니다.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을 하게 되면 낙엽이나 폐목재 같은 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카본, 탄소들이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처음에 몇백 도 정도로 올리면 그게 수치로 바뀌고요. 그 수치를 또 다시 몇백 도로 올리면 그라파이트로 바뀌고 그 그라파이트를 세로로 이렇게 간격을 뜯어내서 분해를 해주면 그때 그래핀이 되게 됩니다. 빛의 파장은 극자외선에서 원적외선까지 구분할 수 있는데요. 펜토초 레이저는 대부분 하나의 파장을 갖는 다른 레이저와 달리 존재하는 모든 빛의 파장을 만들 수 있어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시편이 펜토초 레이저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시편입니다. 맨 위에 패턴이 펜토초 레이저로 새겨진 패턴이고요. 아래쪽 패턴이 CO2 레이저로 새겨진 패턴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 패턴이 그 열원인 인두 500도씨에 해당하는 인두로 만든 패턴입니다. 옆면에서 보시면 CO2 레이저도 레이저지만 이렇게 패터닝을 하게 되면 깊이 파여서 데미지를 많이 입게 됩니다.
펜토초 레이저는 거의 데미지도 입지 않고 전기 전도도도 가지고 있는데 전기 전도도도 CO2 레이저로 만든 거에 비해서 5배 이상으로 우수한 수준입니다. 요약드리자면 펜토초 레이저는 미세한 패턴을 가공을 하면서도 깊이 방향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면서 전기 전도도를 잘 회복할 수 있는 그래핀의 특성을 실현할 수 있는 특별한 레이저입니다. 눈 깜짝할 시간보다 더 빠른 것이 femtocho인데요. femtocho 레이저를 이용하면 복잡하고 미세한 작업도 문제 없습니다.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BTS 멤버들을 그린 그림입니다. 아니 BTS 멤버는 왜 그려놨어요? 이렇게 좀 다양하고 복잡한 사람 디자인으로도 전기가 통할 수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나무 조각 위에 femtocho 레이저로 만든 세밀한 패터닝. 과연 전기가 통할 수 있을까요? 양극과 음극을 연결하고 전류를 통하게 하자 연결한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사실 디자인은 별로 상관이 없는데 이제 저희는 효율에 따라서 이렇게 코일 디자인으로 센서를 만들 땐 제작을 하고 이제 히터를 제작을 할 때는 검은색 정사각형으로 해서 효율을 높이려고 디자인을 합니다. femtocho 레이저의 연구 활용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진가는 노벨상 수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1999년 femtocho 레이저 총을 개발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이 시작이었죠. 6년 후에는 femtocho 레이저로 정밀 분광학을 개발해 주목받았습니다. 최근엔 우주의 중력파 관측에도 성공했는데요. femtocho 레이저, 미래 혁신 기술로 꼽힐 만하죠. femtocho 레이저는 광학계의 블루칩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해당 연구 논문도 많은데요. 그는 femtocho 레이저 논문이라면 빠짐없이 챙겨봅니다. 예, 이 저널들이 광학 쪽에서 유명한 저널인데요. 대략 대표적인 5개 저널 정도에서 한 달에 한 1000편 정도의 논문이 나오고요. 그중에 femtocho 레이저가 현재 이제 재밌는 분야다 보니까 한 30% 정도의 논문이 femtocho 레이저와 관련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00편 정도 논문들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중요한 그 트렌드들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올라온 논문만 무려 18,000개가 넘는데요.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도 많다는 뜻이겠죠. 김영진 교수 역시 femtocho 레이저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femtocho 레이저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측정 응용, 가공 응용 그렇게 3가지 부분으로 생각하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나무와 같은, 나뭇잎과 같은 이런 자연 유래 재료들, 폐 재료들을 활용하는 쪽에 조금 더 확장을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진 교수도 점점 적용 분야를 넓히고 있습니다. 버려진 나무로 만든 집인데요. 얼핏 보면 인형이 사는 장난감 집 같죠. femtocho 레이저 패턴이 입혀진 건데요. 친환경 소재인 나무로 만든 스마트 그린 홈입니다. 네, 조금 더 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가공하고 있는 스마트홈에 들어가는 온도 제어 세션입니다. 여기다 전류를 흘려주면 저항을 통과하면서 열이 나서 히팅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은 그걸 온도를 센싱하기 위한 센서 부분이고요. 전류를 제어해 줌으로써 원하는 일정한 온도로 우리가 방의 온도를 유지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무라서 혹시 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가정에서 쓰이는 바닥 온도는 50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온도 보일러들을 제작을 할 때도 60도 이상은 잘 안 가도록 만들고 있는데요. 원하는 온도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커피 한잔 하고 할까요? 예, 커피 한 잔 좋습니다. 커피 한 잔 치고는 장비가 심상치 않은데요. 커피포트가 아닌 전원 공급 장치입니다. 그래핀화시킨 나무를 물에 넣고 전류를 흐르게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 목재 위에 그래핀을 생성해서 열로 히터로서 사용을 해가지고 물을 끓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번 마시기 참 어렵죠? 번거롭게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실험의 연속입니다.
나무 발열 장치로 물을 끓이는 기술 진짜 가능할까요? 정말로 조금씩 물이 끓어오르는 게 보이네요. 이 정도 양의 물을 뜨겁게 끓이는데 대략 2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서서히 50도까지 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원리는 일반적인 히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핀이 이제 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그래핀을 통해서 흐르면서 거기 안에 저항과 만나서 그 파워가 열로 전환이 돼서 물을 데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드디어 완성된 커피. 시간은 좀 걸렸지만 버려진 목재가 전기장치로 쓰이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만든 커피 맛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요. 50도도 맛은 괜찮은데요. 예, 잘 녹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정도지만 나중엔 좀 더 안정화를 시키면은 더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남아나 이런 쪽들은 나무집들도 많고 유럽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와 이야깃거리는 연구로 이어집니다. 이 연구는 사실 커피 물을 끓이기 위해서 한 연구는 아니고요. 친환경 하우스, 친환경 집들을 이제 목조 주택들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서도 온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온수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덮여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약 80도 가까이 물의 온도를 올리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도전적인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커피도 맛은 있지만 온도가 아직 완벽하진 않은데요. 올해 목표는 1년 안에 정말 따끈따끈한 맛있는 커피를 만들어서 먹는 것입니다. 그는 친환경 에너지가 일상에서 대중적으로 쓰이기를 꿈꿉니다. 며칠 뒤 아빠 좋은 나뭇잎 찾았으면 나한테 줘. 오늘은 과학자가 아닌 평범한 아빠로 하루를 보내는데요. 어때? 색깔이 좀 많이 딸과 함께하는 시간도 연구의 연장선이죠. 등산을 어느 정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좋아하는 분들이랑 같이 등산을 가면 가을에 이제 낙엽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 낙엽 자체를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화학 물질도 안 쓰고 뭐 환경을 보호하면서 레이저로 그런 기술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낙엽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에게 낙엽은 당연히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할 거야? 네. 그럼 여기 발라? 저긴 점이 있어서 조금 어색해요. 머지않아 딸이 낙엽 배터리를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해요? 이렇게 꽉 눌러요? 뭐? 그때 아이들에겐 낙엽은 단순한 나뭇잎만이 아니겠죠. 아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연구하는 사람. 뭘 연구해요? 몰라요. 레이저. 레이저요. 와. 레이저를 쏴서 다른 걸 바꾸는 걸 로봇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아직은 못 만들었어요. 그게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fem토초 레이저의 대가가 됐지만 원래 전공은 광학이었죠. 그는 누구보다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심이 많은 과학자인데요. fem토초 레이저도 그 과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예, 물론 한 분야에 집중해서 그 깊이를 깊게 가져가면 더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학문적인 깊이도 높아질 가능성이 또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약간 광학 분야를 하면서도 기계공학과에 속해 있는데 기계공학과는 시스템 엔지니어링을 공부하는 학과이고 그리고 인류의 삶에 뭔가 보탬이 되는 연구를 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깊이도 중요하지만 사회와 소통하는 폭 자체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쪽을 어느 정도 고려하면서 지금처럼 연구를 행복하게 해가고 싶습니다. 잘 익었을까? 시작! 냄새 맡아봐. 완전 냄새 좋아. 오, 냄새가. 딸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즐거움을 찾길 바라는데요. 맛있다. 잘 익었어? 앞으로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뛰어들 생각입니다. 아니, 저기 앞에 있는 거.
오늘은 학교 밖에서 실험이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디 가세요? 예, 저희 2차 전지 관련해서 공동 연구하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가는 길입니다. 저희 기계공학이 종합학문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기초 재료를 제공을 하면서 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충남대학교와 같이 배터리 관련 연구들을 여러 측면, 여러 재료들에 대해서 같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실용화가 되기 위해선 결국 기계로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업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관들을 방문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가져온 이 대나무 이쪽에 직병열로 저희 셀들을 지금 임의로 배치를 해봤는데요. 지난번 셀 테스트에서는 어떻게 하면 낙엽 배터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실험 중입니다. 열이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번 셀별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패턴이 네. 되게 잘 되는데요. 예, 일단은 되게 깔끔하게 잘 된 것 같고요. 그래핀 전극을 만들고 디바이스로 만든 것 자체가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이 최초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초고, 그리고 목재나 이렇게 산림 바이오매스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최초고요. 이제 미국에서는 라이스 대학의 이제 투어 그룹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거의 동시에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산림청이랑 농기평 지원을 받아서 교수님과 이제 저희 연구팀이 같이 콜라보레이션해서 앞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칼슘 서파이드 말고 다른 낙엽 배터리의 상용화를 위해선 수만 번의 실험이 필요합니다. fem토처 레이저를 이용해 그래핀화시킨 나뭇잎인데요. 배터닝된 나뭇잎에 전해질을 입혀 전류가 흐르게 할 예정입니다. 단순하게 보여도 일반 2차 전지와 같은 구조인데요. 양극과 음극을 연결시키는 구리를 붙이면 마무리됩니다. 풍력 밀도 면에서는 리튬 방막 배터리보다는 훨씬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대신에 에너지 밀도는 조금 얼마나 오래 구동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약간 조금 리튬 방막 배터리보다는 조금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전기가 잘 흐르는지 확인해 볼 차례만 남았는데요. 얇은 나뭇잎을 이용해 만든 장치다 보니 실험할 때도 조심스럽습니다. 나뭇잎 2차 전지에 충전을 하고 기계에 연결하니 전기가 약 10초 가까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폐목재가 배터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한데요. 뿐만 아니라 LED 불이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2차 전지를 슈퍼 커패시터라고 하는데요. 충전과 방전이 빨라 효율성도 좋다고 합니다. 슈퍼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센서 같은 걸 구동할 때는 전력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발 밑창에 붙여서 이렇게 압력으로 에너지를 만들면 그 에너지를 옆에서 바로 저장한 다음에 센서에 적용할 수 있고 하는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의 배터리로 슈퍼캐패시터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2차 전지 사용량에 따라서 폐기물의 양도 늘어나고 이 부분들이 이제 자연으로 이제 돌아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도 살리고 제작 단가도 낮춰서 제품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2차 전지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낙엽의 무한 변신이죠. 김영진 교수가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연구가 있습니다. fem토처 레이저를 활용한 정밀 측정인데요. fem토처 레이저는 특히 정밀 측정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냥 눈으로 봐서는 색깔이 좀 유리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이즈 안에 10억 개 정도의 작은 구멍들이 위치해 있고요. 주변에 온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우리가 바람을 불거나 하는 환경 변화가 생기면 그 환경 변화에 따라 원자 단위로 이 구멍들이 움직이게 되고, 저희는 fem토처 레이저로 그런 움직임들을 정밀하게 측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fem토처 레이저로 미세한 변화까지 읽을 수 있다는데요. 실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쓰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이제 원자 현미경 이미지인데요. 지금 스케일 바가 1마이크로미터에 해당하고 우리 머리카락 두께가 100마이크로니까 훨씬 큰 사이즈입니다. 저희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 웨이퍼들의 선폭을 점점 좁게 하는 연구들을 주로 많이 수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층을 다층으로 높여서 쌓아가는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반도체 패턴들이 이미 5나노 정도로 매우 미세화가 됐습니다. 이 패턴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장비들은 이 패턴 폭보다 10배, 100배는 더 정밀해야 되는데요. 그 장비들의 성능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초정밀 기술들이 펜토초 레이저로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양재현 박사님. 그럼 fem토처 레이저는 미세한 물건뿐 아니라 거리 측정에도 쓰입니다. 가이스트 옥상에는 특별한 연구실이 있는데요. 데이터 얻었을 때 뭐 대기 환경은 어땠나요?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은. 가시거리로 fem토처 레이저로 무슨 연구를 하길래 옥상에서 하는 걸까요? 예, 이곳은 펜토초 레이저를 이용해서 긴 거리를 측정하거나 펜토초 레이저 펄스가 긴 거리를 진행하면서 겪게 되는 대기 환경 효과를 측정하고 보상을 하는 연구를 수행을 하는 곳입니다. 이거 제어할 때 아무래도 매스 밸런스 긴 거리를 측정할 때는 바람과 기압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합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확한 측정값을 내기 어려웠는데요. 그 오차 범위를 줄이기 위한 실험을 하는 중입니다. 저기 정면에 보이시는 N1 건물 옥상까지의 대기를 측정하고 보상하고 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하얀 건물 N1이라고 써 있는 건물의 태형 전지 아래쪽에 저희가 사용하는 거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측정을 해볼 차례인데요. 거울이 약간 희미한 것 같은데. 아, 네네. 제가 지금 빔 보고 있어가지고 위치를. 네. 조금만 이제 위로 가주시면 중앙 맞거든요. 이제 레이저 그쪽으로 쏠 거니까 거울 뒤에서 나와줄래? 네, 알겠습니다. 공기 중 피사체에 떨리는 오차까지 측정이 가능하죠. 이제 공기 때문에 네. 화면 자체가 이렇게 흔들려 보이는 게 이 효과는 주로 바람과 대기 효과입니다. 지금 바람 많이 부니까 더 많이 떨려 보이고요. 이런 떨림을 보상을 할 수 있어야 인공위성까지도 측정이 이제 가능해요. 그럼 대기... 다양한 환경에서 검증을 거치며 보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극한의 환경까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세대 우주 방통신 쪽에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쪽이 구현이 되면 우주 인터넷을 통해서 제3세계 인터넷을 보급을 하거나 비행기, 항공기나 아니면 배에서 빠른 인터넷을 실현을 지상처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향후에 이제 우주 화성에 있는 패스파인더와 같은 우주 미션들의 데이터를 지상으로 빨리 전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천조분의 1초 fem토초 레이저. 일상에서 우주까지 찰나의 순간 동안 미래 과학이 완성되고 있습니다. fem토초 레이저로 인류에게 혁신을 선물해줄 김영진 교수를 응원합니다. 레이저 연구가 우리 실생활은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다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휴대폰에 들어있는 반도체나 이런 칩들도 다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패터닝이 되고 다 측정이 되고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 광학 분야나 레이저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열심히 연구해서 실제 산업과 여러분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야로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큰 선택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패 김영진.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에너지 저장 장치는 미래 혁신 연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극초단 레이저를 기반으로 마이크로 슈퍼캐패시터를 개발하는 기계공학자, 자원의 한계를 넘는 지속 가능한 소재를 연구하는 김영진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이 패를 드립니다. 너무 좋은 말씀, 예, 감사합니다. 과학은 정성적이라기보다는 정량적이어서 모든 것을 수치화해서 서로 교류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측정들은 온도, 주변 환경, 그다음에 다른 행성 이런 조건들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빛의 속도는 어디에 가도 똑같은 기초 물리량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동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빛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 경우가 가장 정밀하고요. 그래서 빛은 과학의 기준이라고 썼습니다.